안녕하세요. 오늘은 완전 여름 날씨입니다. 이제 긴팔 입고 왔는데, 8월 중에 걷어붙이고 있는데요. 날씨가 완전 여름 날씨입니다. 이제 더위와 싸워야 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어제 이제 아주 똑똑한 할머님이, 손자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제 속상하다고 그러시는데, 할머니도 속상하고, 엄마도 속상하고, 아빠도 속상하고, 애들 공부 못하면 이렇게 속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실제로 공부라는 게요, 잘하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한 10%?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나머지 90%는 물론 이제 속은 상하겠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는 굉장히 심각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빠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리고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손자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들다면서 그 혹시 공부하는 것도 운에서 그것이 나오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인 걸 한번 풀어보는데, 오늘은 이제 우연히 777강 뭔가 의미를 좀 둬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부를 그동안 조금 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연히 이 사주가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칠 만한 혹은 전달할 만한 어떤 이 내용이 좀 있어서 오늘 이 강의를 한번 제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책에서 공부하는 거는 육친 공부, 그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내 주위에 있는 글자가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그걸 육친이라고 그러는데, 말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옆에 있는 글자 나랑 어떤 사이인지, 그게 옆에 있는 글자가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자식인지, 배우자인지, 돈인지, 할아버지, 할머니인지, 이제 그거를 찾는 거야. 근데 그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보면은 없는 글자가 대부분 많죠. 그럴 땐 대부분 사람들이 인연이 약하다, 혹은 아직도 뭐 예를 들어서 관이 없다 그러면 직장이 시원찮은데, 내지는 뭐 자식이 안 보이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자연적인 모습에서 보면은, 자연의 모습에서는 실제로 없는 게 없다는 거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 글자로 봤을 땐, 없는 글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없다고 자꾸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은 조금 방향을 바꿔서, 없어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없는 육친을 현재 있는 8글자가 없는 글자를 이렇게 끌어오는 방법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조금 어렵더라도 새로운 거니까 한번 기대를 가지시고 한번 이렇게 강의를 이제 들어보십시오. 자, 그동안 구독을 혹시 안 누르신 분들은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주의 주인공이 임자년 병오월 무자일 김희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자, 터를 기준해서, 무토니까 터를 기준해서 여기 글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주인공이에요. 이 토가 주인공 앞에 화가 있죠. 화가 우리가 인성이라고 해요. 인성. 뭐 공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학문, 문서, 교양, 품격,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우선 여러 가지를 표현할 때 제가 이렇게 다 불러드렸지만,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걸 다 기억하려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이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인성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공부가 뭐냐면 여기 공부예요. 이 두 개가. 자, 태양이 떠 있죠. 그 다음 밑에 지지에 또 받쳐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부는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것이 일간, 토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자, 요거는 양인데 이게 두 개는 음이죠. 요건 우리가 이제 겁제라고 그래요. 겁제.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남자면 요거는 여자라고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이제 수죠, 수. 자, 무부터 입장에서 수는 재예요, 재.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도 되고 배우자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돈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금하고 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글자에 여덟 글자에는 이 금이 뭐냐면 이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 주인격이 이제 학교 이제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 입장에서 이 금이라는 건 이제 쉽게 해서 후배 제자들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좀 제자다운 제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아니 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식상이 없다고 그래서 제자가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교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다운 제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토 입장에서 목은 관이라고 해요. 관. 근데 이 관을 우리가 자 이렇게 된 이제 관인데 이 관을 직장이라고 표현도 되고요. 그 다음 명예, 그 다음에 자식. 자 이렇게 쓰이는데 그러니까 이 사주가 이 할머님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들 사주는 어디 가면은 이게 명예라든가 이 직장이 시원찮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관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관이 있는 것처럼 봐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이제 그거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이제 자 이런 상태에서 직장, 명예, 이 자식에 대해서 이 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게 없다는 거는 자 없다는 건 그럼 직장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명예가 없다는 뜻도 아니고 자식이 없다는 뜻도 아니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공과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글자가 없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통변하는 거는 인연이 약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주 이 관이 없으니까 직장이 뭔가 직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하면서 상담하시는 선생님 약간 톤을 낮추면서 흐지부지 하는 식으로 말을 해. 이렇게 상대편이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배울 거는 일단 요거 내용을 조금만 더 하고요. 요게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써놨죠. 그러면 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같은 수로 돼 있죠. 같은 화로 돼 있죠. 같은 토로 돼 있죠. 요렇게 간여지동이 많으면요 고집불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인공이. 혹은 하늘은 내가 생각, 희망, 어떤 꿈 이런 걸 나타내죠. 이건 현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같다는 뜻은 내가 생각하는 걸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대신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싸늘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여기서 뭐 한난 조습에서 이 난하다는 건 대체적으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라는 건 뭐냐면 어울리는데 일정한 선 이상은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지내요. 인사도 잘하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데 여러분을 조금 오래 사귀어 보면은 더 이상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보면 뭐 형님이라고 하고 싶고 아이고 내 이런 아우는 처음이야 내가 아우 삼자 이런 식에서 정말 격이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 조라는 글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조가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순간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할 때 보면 항상 조심하니까 더 이상 우리 둘이는 뭐 형제 같다든지 정말 나는 너를 만나고 나서 진심으로 얘기하는 그 표정이 뭔지 내가 읽었어.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인다는 거야. 다분히 좀 형식적일 수도 있다는 거야. 어느 선이 지나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까칠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은 잘하죠. 틀림없이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걸 소화시켜서 윗사람들한테 보고를 하고, 혹은 아랫사람들은 확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다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경우는 뭐 학교 선생님이니까 확실한 거죠. 그 중에서도 요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은 뭐 좀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일찍 끝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제 시간에 딱 돌아서 시간 딱 맞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거야. 그런데 습이 많으면은 조금 늦게 들어서 수업 끝나기 전에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변동이 심해.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야. 야, 오늘 기분 좋으니까 좀 한 10분만 더 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여기 습이 많은 사람들. 그 조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 그냥 제 시간에 딱 수업 시작할 때 돌아가지고 딱 끝나는 시간에 끝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조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은 이제 성향을 알겠죠. 사람이 깐깐한데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니까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인데, 이 본인이 갖는 자부심도 있지만 절대 남한테 자기의 어떤 그 자존심 이런 걸 상하지 않게 그런 걸 미래 하기 위해서 내가 완벽하게 본인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통 우리가 이게 오자가 있고 이게 자가 이렇게 두 개 있죠. 이게 좌우충이 되죠. 이렇게.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쌍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쌍충으로 일어난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론을 보면은 이자 불충이라 해서 글자가 두 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두 자가 있는데 요거는 안일 불자 부딪힐 축자죠. 그러니까 충이 안 일어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에 따라서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거를 그대로 전수받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 혹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걸 그 깊이를 혹은 공부할 수 있는 범위를 얼마나 내가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는지 그것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충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양쪽에 수국화인데 양쪽에 수가 여기에 또 엄청난 임수가 있죠. 이걸 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벼가 태양에 떠 있는데 밑에 뿌리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밝기라든가 열 같은 에너지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빛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오늘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 천간에 있는 글자는 기토는 합의되는 게 뭐가 있죠? 기토는 간목하고 합의되죠. 그 다음에 무토는 계수하고 합의돼요. 그 다음에 병은 신금하고 합의되고 임수는 정화하고 이렇게 합의돼요. 그럼 여기에서 기토는 항상 무엇을 바란다? 간목을 바라는 거야. 간목. 쉽게 해서 간목을 꼬신다고 보면 돼.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니까 기토라는 여성은 간목의 남자를 항상 유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합의라고 하죠. 합의라는 거는 서로 같이 합쳐주고 싶은 마음, 서로 끌어안고 서로 어떻게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느낌,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 필요로 하는 건 지금 여기서 이 8글자 중에서 없는 글자가 지금 목이 없죠. 목이 관이잖아요. 목이 없잖아. 그런데 여기서 얘가 간목을 이렇게 끌어와요. 간목을 끌어와서 간목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평관이죠. 이 무토 입장에서 이 평관이면 이 주인공 입장에서 이 평관이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관이니까 직장도 되고 명예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간목이라는 거는 양의 목으로서 어떤 스케일이라든가 에너지가 강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럼 이 간목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간목에 뿌리가 있죠. 생일해주는 거 지금 많잖아. 그러니까 이 간목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명예도 좋고 나름대로 직장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겠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주는 그 상담소가 몇 군데 없었다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없는데 있는 걸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작용을 해요. 그럼 왜냐면 천간에 있는 이 글자가 자기가 합하려고 하는 글자를 항상 끌어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와서 같이 생활한다고 볼 수 있죠.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나? 정식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한다? 그럴 때 이 여자가 남자를 끌어 같이 생활을 해. 그럼 결혼한 거랑 관계없죠.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목이 작용을 한다고 봤을 때 제대로 된 간목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 간목이 제대로 작용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끌어올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연현상,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자,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 햇볕이 있어야 되죠.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흙이 있어, 흙. 자, 햇볕과 물과 흙이 잘 가져져 있으면 여기에 나무가 없어도 나무가 있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땅이 이렇게 많죠, 땅. 그 다음에 햇볕이 아주 잘 내리쬐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있을 때 이 물을 흡수해야 되니까 물도 강하게 돼 있죠. 이렇게 될 때 이 사주에서 이건 관이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여기서 전문 용어로 하면 대화작용이에요. 이건 대화작용인데 천간에는 그렇게 어려운 말 필요 없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야외에 나갈 때 햇볕도 좋고 그 다음에 물이 촉촉해 젖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을 때는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무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토가 간목을 끌어온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이런 조건이면 그럼 나무가 잘 자라겠냐 그러면 요 일간 입장에서 나무는 관이라고 그랬죠. 그럼 직장 좋은 직장 다니겠네 명예도 높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오늘 그거 배운다는 거예요. 또 요 지지에서는 여기서는 합인데 지지에서는 충이야 부딪히는 거. 이런 거 이제 대대 이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다린다는 거야. 대할 때 기다릴 때자. 요거는 대하는데 먼저 화한다는 거, 바뀐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과 기토가 만나면 이렇게 해서 토작용을 한다고 하죠. 나무가 기토한테 빠져가지고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토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기운을 합할 때, 지지에는 충이 될 때 없는 글자를 끌어올 수 있다. 여기서는 오늘은 이제 천간에 이제 합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이론을 이제 기억하시면 돼. 그렇게 하든지 자연의 모습을 생각하셔가지고 땅도 촉촉하게 넓은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물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도 잘 떠 있다고 했을 때는 거기는 분명히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목의 작용은 뭐냐면 그냥 6, 7으로 해서 이거 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만 이 오행만 보고 이 나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직업으로 치면 교육이야, 교육.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의류 이런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이 간목은 이제 크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을목은 적다는 의미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과목이 있으니까 과목이 크니 그러니까 학교를 치면 이제 대학교를 향해요. 대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야. 대학교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을목인 경우 요 때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목의 작용을 우리가 잘 알아. 목의 작용. 그러면 이제 이 대화작용하고 대대작용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주에서 이게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자연의 숨결이라고 그러니까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 거기에 이제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은 땅을 따른다는 거야. 땅. 사람이 땅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땅은 또 올라가는 거죠. 땅은 하늘을 따르는 거예요. 하늘은 우리가 이제 보통 도라고 하죠. 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는 자연을 따른다. 우리가 뭐 도사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도사보다는 자연이 상위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쉽게 설명드리면 또 이 자연의 뭐 흐름을 잘 읽을 수 있으면은 이 공부는 우리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는 건 이게 어떤 그 상상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틀어박힌 틀로 이렇게 쉽게 이게 이 고정된 개념으로 뭘 잡고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모습을 잘 판단할 수가 있으면 자연 생태학을 잘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사주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주가 있는데 관이 없어. 그럼 이 사람한테 관이 없어? 직장도 잡기가 어렵고 명예도 이렇게 높질 않고 그렇게 해서 속으로 생각해보고 여기에 있을 때 그게 만약에 없는 글자가 목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면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게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땐 이 자연이 맨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도보다도 하늘보다도 땅보다도 상위. 그러니까 인간이 이 자연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은 뭐든지 빨리 다 이렇게 전반적인 걸 다 순간적으로 딱 포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공부하기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학에서 유명하신 분들 보시면 되게 뭐 파라는 뭐 지리산이 키웠다, 또 파라는 뭐 설악산이 키웠다 이렇게 그 뭐냐면 자연이 나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연 생태계를 유심히 보시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걸 자연 생태계를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은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간목은 이게 큰 나무니까 땅 중에서 무토를 만나야 되죠. 그 다음에 을목은 클 필요가 없으니까 기토를 만나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을목은 이거 습토니까 바로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간목은 이 넓은 땅이 필요한 사실인데 무토를 만나되 무토의 조건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옆에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이거는 여기 심어도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손자가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공부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운이 많이 나면 아버지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44라고 해서 지금 52면은 한 그렇죠. 8년 지났죠. 자, 요때부터 조금 힘들었다는 게 학교 생활 하시면서.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간목이 직장도 되지만 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편관이니까 이게 아들도 됐어요. 아들이 여기 간목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지금 안 좋은 조건이 있냐면 이게 신금이 와가지고 44대원에서 이
병하고 끈을 알아버리면은 이게 작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태양이 빛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병신합해서 수로 바뀐다고 설명하죠. 화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태양 작용을 못하면 감목이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감목으로서의 품질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손자가 지금 저 품질이 좋다는 걸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부모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잘 성장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태양이 없으면 나무가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제대로 본인이 지금 부모의 어떤 기대에 어떤 내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조건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자라야 되는데 햇볕이 없어. 그럼 자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손자가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 감목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가 뭐 다른 거 없어요. 결론적으로 해서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를 키웠을 때하고 손자를 키웠을 때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것도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할머니는 손자를 볼 때마다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잘하면 밑에 사람들은 잘못하면 욕만 얻어먹고 형제 중에서 형이 잘하면 동생은 계속 욕 얻어먹죠. 칭찬은 다 형이 받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너무 위축이 돼. 기가 죽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 손자도 좀 힘들겠죠. 이런 상황. 너무 오래 가죠. 34살에 결혼했으니까 10살 때까지는 그런 대로 중학교까지는 잘 했는데 고등학교 때쯤 고등학교 3학년이 됐나 지금 이때 그러니까 중학교 후반전 중학교 시작하자마자 10살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제대로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딱 묶이는 바람에 이 손자가 감목이라고 봤을 때 지금 성장을 못 하고 있잖아요. 햇볕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틀림없이 이게 성격의 편도 이해하면서 그게 너무 쉽잖아요. 설명하면 자연의 모습으로 설명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년짜리 물을 봤을 때 이게 여기서 이 감목이 있을 때 물은 필요 없죠. 지금 물이 여기 너무 충분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묘가 이거 있으면 여기 나무가 있을 때 이때는 나를 또 피곤하게 만들죠. 이 묘라는 거는 천간에 떠 있는 건 을목이니까 감목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을목이 왔다는 거는 쉽게 담장에는 나를 이렇게 감고 올려가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을목이 있으면. 그러니까 세운도 안 좋죠. 근데 월을 보면 5월 달이에요. 지금 정화, 상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정화의 빛은 병화만큼 이렇게 골고루 비춰주지 못하죠. 부분적으로만 비춰주는데 없는 것보다 낫지만 이 병화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5월 달로 보면은 다른 달보다 훨씬 좋죠. 그나마. 그러니까 왜 이거 불기운이 들어오니까 나무가 감목이 좀 더 자랄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통변이라든가 이 자연의 어떤 모습을 연상해서 이렇게 이 대입을 해보면은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사주 원국의 8글자 중에서 어떤 오행이 없을 때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데 그것이 내가 끌어와서 그걸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천간일 경우에는 대화작용. 지지는 이건 합이에요. 지지에서는 충이 왔을 때 이걸로 대대작용.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끌어와서 쓸 수가 있으면은 그런 경우는 그 작용력이 사주에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작용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여기 있는 글자끼리만 우리가 해도 이게 어려운데 없는 글자 끌어와서 그게 작용이 된다고 내가 인식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자꾸 보고 하나만 딱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좀 시청하고 계신지 몰라도 대부분은 뭐 이 집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개인 사무실에서 뭐 거실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운 날씨는 이제 체감을 못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날씨는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제 사무실 옆에는 뭐 신축의 오피스텔도 들어가고 밑에 층에서 지금 편의점이 나가고 다른 편의점이 들어온다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내려가서 얘기했는데 지금 내가 사진을 찍어야 동영상을 찍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고 조금 내가 늦춰서 한 건데 또 그런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이렇게 많은 거죠. 날씨도 덥고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짜증나는 오늘 좀 시간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시원한 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연의 모습을 내가 등산을 갔을 때라든가 바람 쐬러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그 다음에 사주공부는 좀 쉽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한 20분 정도 됐나 이렇게 집중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